숙박 공유 서비스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한 숙소에서 몰래 카메라가 발견돼 연방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3월 중순 친구들과 함께 브리티시 콜롬비아주 선샤인 코스트의 한 에어비앤비 숙소를 이용하려던 13명 일행은 욕실에 숨겨져 있던 몰래 카메라를 발견했습니다. 2박 3일의 일정으로 생일 파티를 하고 있었는데 일행 중 한 명이 최근 임대 숙소 몰래 카메라에 대한 온라인 비디오를 봤었다며 다 같이 찾아보기로 한 겁니다. 그렇게 뒤진 끝에 욕실 두 곳에서 몰래 카메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장난 전원 콘센트 안에 숨겨져 있던 몰래 카메라 두 대는 모두 샤워기를 향해 있었습니다. 이들의 생일 파티 마지막 밤은 두려움 속에 끝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역 경찰에 신고하자 임대 숙소에 대한 수색 작업이 이뤄졌고 카메라가 발견돼 분석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경찰은 수사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신고자이자 피해자인 이들 일행은 자신들이 찍혔을 동영상에 대한 두려움에 더해 모욕감까지 느껴진다며 지금도 소름이 돋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피해 일행은 변호사를 고용해 자신들이 발견한 카메라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래 카메라가 발견되자 에어비앤비 측이 해당 숙소를 숙박업소 목록에서 일시적으로 삭제했으며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예약자들에게 모두 환불해줬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들어 세계 에어비앤비 숙소들에서 몰래 카메라들이 발견돼 논란이 있는 가운데 보안 전문가는 갈수록 기술이 발전하면서 몰래 카메라 크기가 작아지고 또 원격으로 조정, 방송할 수 있는 기술까지 더 정교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콜라와 초콜릿, 스낵 등 정크푸드 기업들이 돈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펩시의 지난 분기 매출액은 이전 분기와 비교해 10% 증가했습니다. 과자류 등의 판매량은 오히려 3% 감소하고 음료만이 1% 증가하는 등 실제 판매량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경쟁사인 코카콜라 캐나다도 올가닉이나 초콜릿, 캔디바 등의 판매량은 크게 늘지 않았는데 지난 분기 매출이 전분기 대비 12%, 네슬레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9% 증가했습니다. 이들 회사들이 인플레이션을 들어 가격을 10% 가까이 인상했기 때문으로 편의점 등에서는 최소 15% 오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소비자의 구매 습관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힘든 시기 소비자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즐길 수 있는 간식을 싸면서도 꼭 필요한 마지막 사치품으로 보고 있다며 이 때문에 식사는 거르더라도 이런 간식은 포기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두 곳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달 21일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법원은 3년 전 버나비 식당 두 곳에 연쇄 방화를 저지른 50세 스티븐 션 소렌슨에게 징역 5년과 복역 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11일 버나비 로얄 오크 애비뉴 인근 킹스웨이에 위치한 한 식당과 일식당에서 잇따라 방화에 의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어 11월 6일 앞서 피해를 입었던 일식당에서 또다시 불이 났습니다. 첫 방화 사건 이후 몇 달 동안 용의자 신원 확보를 위해 추적했지만 이렇다 할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이번엔 유력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상자를 든 방화범이 식당 계단을 올라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 지붕이 불길에 휩싸이는 모습이 폐쇄 회로에 그대로 담긴 겁니다. 결정적인 증거를 압수 추적한 경찰은 소렌슨의 신원을 파악하고 그해 11월 13일 체포했습니다. 세 건의 방화 혐의로 기소된 소렌슨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판사는 이번 방화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고 경찰이 용의자를 식별하기 위해 수백 시간에 달하는 감시 동영상 등을 검토하는 등 어렵고 힘든 수사를 진행했다며 유죄를 판결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소렌슨이 왜 이 두 식당을 상대로 불을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방화로 한인이 운영하는 식당 두 곳의 재산 피해액만 무려 55만 달러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으나
소재지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지자체 간 경쟁이 가열되는 양상입니다. 일부에선 정부가 하루빨리 소재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동포청 유치에 인천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는 가운데 정부 서울청사와 현재 재외동포재단이 위치한 제주도, 여기에 천안도 유치 성사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원과 제주운동본부는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당초 4월 중순경 소재지가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외교부가 해외 동포 대상으로 추가 여론 수렴에 나서는 등 검토가 지뤄지면서 불필요한 의혹이 무석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앞서 진행된 두 곳의 여론조사에선 동포청 소재지로 인천과 서울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습니다.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과 캐나다 한인과학기술자협회가 2023년도 장학생 10여 명을 선발합니다. SK그룹 장학생과 의료법인 고려의료재단 장학생 각각 1명에게 $3,000씩이 주어지고 모감과학장학재단과 CS윈드, 한국가스공사, 캐나다 법인, 코나 장학생 4명에겐 각각 $2,000씩, 이외에 KB 하나뱅크 캐나다와 민동현 장학금,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에서 $1,000의 장학금이 제공됩니다. 캐나다 내 대학의 과학과 기술, 의학 분야 풀타임 학부 3학년 이상 또는 풀타임 대학원생인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지원 대상이며 이 중 캐나다 한인과학장학재단 장학금은 한인 유학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지원서와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인의 추천서, 성적표를 오는 6월 4일 일요일까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7월 3일 발표될 예정입니다. 장학재단 심사위원회는 젊은 과학기술 인재들의 많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에서 한 10대 청소년이 지하철 지붕 위로 올라가려다 심각한 머리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15분경 워든 지하철역으로 진입하는 움직이는 지하철 안에서 지붕 위로 올라가려던 16세의 남학생이 지하철 상단에 있는 무언가 또는 터널에 머리를 부딪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다행히 안정적으로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을 조사 중인 경찰은 당시 지하철 안에서 말다툼이나 어떤 시비도 없었다며 이 남학생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중단됐던 지하철 운행은 이날 밤 8시 45분쯤 재개됐습니다. 온타리오주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45분 브램튼 에덴브룩 힐과 보베어드 드라이브 주택가에서 픽업 트럭이 주차된 차량 2대를 그대로 밀고 주택으로 돌진해 집안에 있던 소녀 1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사고 후 현장에서 도주했던 트럭 운전자는 경찰견에게 붙잡혀 조사받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오전 11시경 스카버로의 브림리 로드와 로렌스 에비뉴 교차로에서 차량 2대가 정면 충돌해 60대 남성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두 번째 차량을 몬 19세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중상을 입기는 했으나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까지 현장 주변을 통제한 토론토 경찰은 이후 목격자 또는 폐쇄회로 동영상 등이 없는지 주변을 탐문 조사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다운타운의 퀸스트리트 일부 구간이 향후 4년 6개월 동안 차량과 자전거 통행이 전면 통제됩니다. 이번 통제는 엑스비션 플레이스에서 온타리오 사이언스 센터를 잇는 온타리오 라인 15개 역 중에서 1개의 역사를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어제부터 베이에서 빅토리아 스트리트 구간을 막고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메트로링스가 공사 기간 동안에도 보행자 통행이 가능하고 버스 우회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전면 통제를 통해 공사 기간을 1년 단축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편의점과 이발소 등 이 지역 업주들은 코로나 팬데믹에서 아직 정상화되지도 않았는데 차량이 통제되면 심각한 교통체증에 손님까지 크게 줄어들 것이 뻔하다며
매출 급감과 파산까지 우려했습니다. 이지어 BIA는 이번 통제로 얼마나 큰 경제적 여파가 미칠지 예측하기 어려운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